안녕하세요, 김서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역사 공부하기 시리즈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을 직접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래저래 독서 생활을 하다 보면 역사 지식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좀 참고할 만한 책이 모여져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리즈로 좀 난이도별로 나누어서 소개를 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별로 입문자 코스, 중급자 코스, 고급자 코스로 나눌 예정인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입문자 코스입니다. 입문자 편 같은 경우에는 책 선정 기준을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쉬운 책, 읽기에 좀 편한 책, 접근하기 편한 책을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전적인 설명이 담겨져 있는 책을 골랐습니다. 특히 이 고전적인 설명이 필요한 이유는 이게 역사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른 책들, 다른 분야의 책들을 읽을 때도 그 서술이 어찌됐건 고전적인 설명을 기반 삼아서 쌓아 올린 설명이기 때문에 고전적인 설명을 알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 측면에서 고전적인 설명, 분명히 새로운 설명들을 알아가야 하지만 수정된 설명들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먼저 고전적인 설명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 고전적인 설명을 담고 있는 책들을 골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앞으로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수정하거나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 책이 더 좋습니다. 이게 너무 빽빽하거나 빈틈이 없는 책들은 반대로 좀 어렵기도 하고 이후에 수정하기도 좀 힘들어서 그렇게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좀 수정할 수 있는 것, 혼자서도 조금 더 수정해가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책을 골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책 소개는요, 분야별로 나누어서 할 건데요. 한국사, 세계사, 역사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세 분야 중에서 세계사의 경우에는 우선은 세계사라는 이름으로 좀 묶여있는 책들을 소개를 드릴 예정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계사라고 하면 이제 서양사, 동양사라고 부르는 파트로 흔히 나누어져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유럽, 미국사랑 아시아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조금 더 주력입니다. 사실은 아프리카사도 포함하긴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이제 차차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서양사, 동양사 이렇게 크게 나누는 편인데요. 이와 관련된 책들도 중급자, 고급자 코스에서는 세부적으로 좀 나누어서 소개드릴 예정이기는 합니다만 우선은 세계사 책, 세계사란 이름을 달고 나온 책을 기준으로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문자 코스 시작은 한국사 책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책은 두 권이고요. 먼저 최태성 선생님의 최소한의 한국사입니다. 출판사는 프런트 페이지입니다. 책은 전체적인 개괄을 하는 용도로도 좋지만 이제 전근대사, 흔히 흥선대원군과 강화도 조약 시기 이전까지의 내용과 관련해서 입문서로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단원명을 먼저 좀 보면은요. 1장 고조선과 삼국시대, 2장 남북국시대, 3장 고려시대, 4장 조선시대, 5장 근대, 6장 현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6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근대사 부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근대사의 경우 보통 우리가 이 역사 내용을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좀 필요한 구별 방식이 있어요. 어떤 내용을 분류해 둔 방식이 좀 있는데 그게 보통 이제 남북국 시대까지는 국가별로, 나라별로 이야기를 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이제 이 교류의 내용들, 전쟁의 내용들, 이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려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고려 전기 후기, 조선 전기 후기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시대별로 어떤 이야기가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되어 있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 교과서에서 축약해서 가르치는 범위도 다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실제로 좀 참고하기 좋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근현대사 부분은 빠르게 정리하기는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근현대사라는 이름으로 개화기, 일제강점기, 현대사 이 내용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만 좀 소개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뒤에 한 번 더 이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다음 책 소개드리기 전에 이 책의 장점 몇 가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드려보면 이 책의 장점은 이제 입문서로 쓰기 좋은 이유가 첫 번째로는 그림 및 연표 등을 통한 정리가 함께 되어 있어서 글로 내용을 읽고 구조화하기가 좋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자 사료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제 본문을 보다 보면 한자가 이제 병행해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점이 이제 한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전문적인 지식을 쌓거나 또는 이 사료에 읽었다라고 해서 획기적으로 막 한국사와 관련된 내용을 더 잘 알고 실력이 향상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본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또 역사책을 읽는 데는 꽤 큰 도움, 좀 도움이 되는 이 경험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잘 되어 있다, 이러한 좀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는 점이 입문서로 좀 좋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생각했을 때 입문서로는 굉장히 좋은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려 봅니다. 두 번째 책은요, 한국사를 보다 이고요. 리베르스쿨에서 나온 책입니다. 원래 이제 5권 시리즈인데 그 중에서도 입문용으로는 5권인 일제강점기와 현대판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1편부터 4편을 입문서로 추천을 따로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뭐 서술 자체를 보면 특정 이제 시대별로 나누어져 있고 그 시대에 대한 입문서로는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기는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5권이라고 하는 책의 분량은 굉장히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책 5권을 입문서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해서 이제 그 중에서 그냥 5권만 가지고 왔습니다. 다만 이제 5권은 책들 중에서 이제 5권 중에서 사실 제일 두껍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 5권을 입문서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앞서서 이제 또 이야기 드렸다시피 최소한의 한국사가 전근대사가 좀 분량이 많고 근현대사가 약간 좀 축약되어져 있는 정말로 필요한 기초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하는 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세한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역사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요즘 책들을 보면 근현대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 책들이 많기 때문에 근현대사를 조금 더 세세하게 풍부하게 자료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입문서로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제 사진 자료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현대사 파트가 사실 교과서에서 굉장히 이제 중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특히 고등학교 교과서가 이제 현재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텍스트 중심으로 이 세세한 내용들을 확인하다 보면 버거워요. 사실 버겁습니다. 그거는 사실 전공자도 버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버거운 부분들을 조금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내용을 좀 확인하면서도 사료를 확인하면서도 동시에 이 사료라고 하는 것이 텍스트뿐만 아니라 사진자료, 유물자료 등을 포함해서 좀 더 풍부하게 그 시대상을 그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책
이 시리즈 자체가 전반적으로 사진 자료, 그림 자료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사용을 해서 이해를 이제 돕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근현대사에 너무 이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약간은 그래도 좀 부담감을 내려놓고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뽑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다른 책들을 읽다 보면 텍스트로 빽빽한 책들, 어려운 책들은 필수적으로 읽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읽었습니다. 교과서라고 하는 가장 하드한 텍스트를.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좀 입문서로서 약간 사진 중심으로 좀 볼 수 있는, 사진을 통해서 또 이제 텍스트로만 배워서 잘 상상하지 못했던 걸 상상해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책을 뽑아 보았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세계사이고요. 세계사는 2종이기는 한데 총 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 권짜리로는 에른스트 곰브리츠의 곰브리츠 세계사입니다. 출판사는 비룡소입니다. 이제 저는 예일대 특별판이고요. 이제 약간 더 가볍게 나온 오리지널판도 따로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 예일판을 한 게, 예일대판을 한 게 컬러 그림 자료가 좀 마음에 들어서 이 컬러판을 했어요. 다만 이 컬러판은 단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벼운 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리지널판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좀 남겨보고요. 책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하면, 이 책의 초판은 일단 1930년대에 쓰였고요. 1990년대 들어와서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제 약간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만나게 되는 역사 설명들의 고전적인 원문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입문서로 추천드리는 것도 있지만, 입문서로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 책 자체가 입문서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쓰여진 의도 자체가 성인도 아니고요, 진짜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약간 서술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를 읽었을 때 느껴지는 그 딱딱함보다는 조금 더 말랑말랑함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유튜브 영상 한 편씩 보는 것 마냥 볼 수 있는 이 말랑함이 있어서 추천을 드리는 책입니다. 그리고 책을 딱 읽어보면 약간 그 딱딱한 서술들은 외워야 될 것 같은 강박이 이렇게 좀 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서 조금 더 편하게 좀 읽을 수 있어서 이 책을 좀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린다면,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서의 이 책의 장점이기는 한데요. 이 책이 이제 아무래도 1930년대에 쓰여졌고, 특히 현대사를 기준으로 본다면, 근현대사를 기준으로 본다면 서양사에 약간 당사자성이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서술들을 보면 약간 이 시간적 거리감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흔히 역사라고 하면 나랑 시간적인 거리 감각이 굉장히 길어서 엄청 오래된 것 같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아무도 겪어보지 않은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6.25 전쟁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 그냥 6.25 전쟁을 배울 때랑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6.25를 겪은 분들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나보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가 다가오는 좀 감각이 달라지잖아요. 이 책이 이러한 감각들을 좀 살려서 역사를 읽을 때 나타나는 좀 나와 관계없는 것 같은 그 시간성의 감각을 조금 줄여주는, 없애주는 효과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입문서에서 역사를 이렇게 좀 만나는데 좋은 좀 습관, 태도, 감각을 좀 익힐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 약간 두껍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모로 좋은 장점들이 있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세계사 두 번째 책은요, 세계사를 보다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한국사를 보다의 세계사 버전이고요. 보시다시피 한 권 한 권이 좀 얇은 편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읽는데 좀 부담감 없이 읽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 책은 이제 한 권이 아니라 세 권 모두 좀 소개를 드려봅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소개드리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분량면이나 그림 자료가 풍부한 것, 이러한 부분들도 장점이어서 소개드리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곰브리츠 세계사의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려봅니다. 곰브리츠 세계사가 쉬운 서술이기는 하지만 쉬운 서술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단점이 문단이 안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락의 소제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단은 당연히 나눠져 있겠죠. 근데 그 문단이 중간중간에 이제 에피소드나 좀 결이 달라지는 그 구간이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 이제 딱 시작하면 끝까지 한 번에 쭉 달리는 형태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에피소드들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 읽을 때 그 에피소드들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약간 좀 중간중간에 헷갈리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제목을 달아주는 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좀 소개드리는 건데요. 특히 이 책은 이제 그림 자료들이나 여러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추가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서술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곰브리츠 세계사의 서술을 좀 많이 인용한,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서술을 어떻게 재구조화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면에서는 두 권이 비슷하기 때문에 좀 성향 따라서 여러분들의 좀 취향과 성향, 여러분들 결에 좀 맞는 부분에 따라서 좀 선정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소개를 드려봅니다. 마지막 역사학 분야는 한 권이고요. 린 헌트의 무엇이 역사인가 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프롬북스입니다. 린 헌트라는 역사학자는요, 이제 인권의 발명이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서술에 대해서 수정을 이렇게 많이 하는 조금 더 다양한 입장에서 역사 서술을 재구성하는 것을 주로 하는 역사학자이고요.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제 연구의 과정에서 필요한 태도와 동시에 기존의 역사 서술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기존의 역사학은 무엇을 다루었는가 라는 것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역사학이라고 하면, 역사학 책이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게 사실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전공책이에요. 그리고 교양서로 본다라고 해도 아주 어려운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 책은 입문서가 아닌데, 이게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볼까?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고 이제 보통 유명하니까 시작을 역사란 무엇인가로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으려면 역사학에서 어떤 범주를 다루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책은 이제 번역체가 굉장히 심한, 그러니까 번역된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체를 거의 그대로 실은 책이기 때문에 그 번역책을 뚫고 읽을 수 있는 체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입문서로 읽으면 역사 분야와 멀어지게 되는 아주 아름다운 효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책들을 좀 잘 읽기 위해서는 기초 내용을 알아야 해요. 그 기초 내용을 좀 소개해주는 책으로서, 그리고 아주 작고 얇은 책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좀 읽을 수 있는 책으로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추천사 보면은 역사란 무엇인가의 21세기판이라는 찬사가 또 포함되어 있는 책이기도 해서 굉장히 역사학을 좀 알고 싶다 할 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목차를 보면서 역사학이 무엇을 다루는 분야인지도 좀 같이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1장, 역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진 이유에서는 문화재, 기념물,
교과서, 기억, 공적 역사와 집단 기억 등 우리 주변에 역사가 어떤 양식으로 존재하는지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양식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역사적 논쟁점들을 이야기합니다. 2장 역사적 진실을 찾아서에서는 흔히 말하는 이제 사실과 해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서술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유럽 중심주의 비판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역사의 정치에서는 역사는 원래 광의로나 좁은 뜻으로나 정치적인 학문이고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이론으로 사례를 좀 포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단편적인 관련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방향성들까지 함께 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역사의 미래라고 해서 앞으로 역사는 어떤 중거틀을 사용하여 이제 해석을 해 나갈 것인가, 역사들을 다룰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역사의 정의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의 특징, 구체적인 형태, 그리고 역사가를 포함해서 역사를 다루는 사람들에 대한 이 주제, 논쟁 등을 포괄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한국사, 세계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내용학이라고 하거든요. 이 내용학에 대한 메타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굉장히 크고 넓고 어려운 범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어려운 분야예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발 좀 부탁인데 처음부터 냅다 그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지 않기를 또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이러한 광대한 역사학이라는 분야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책으로 다루게 되는 텍스트이고요. 그만큼 특정 담론을 강하게 주장하는 책이다. 방금 이야기 드린 이 광활한 이 범주의 이야기들을 모두 또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어렵게. 그래서 처음 딱 그 책을 피는 순간 바로 이렇게 접게 되는 상황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역사란 무엇인가는 전공자들한테도 어려워요. 특히 그 번역체 읽다 보면, 그리고 역사 철학이랑 접목해갖고 읽다 보면 이게 뭘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건 그래서 과거로 더 돌아가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지향하겠다는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이 전공자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좀 여러 사전 작업을 할 수 있는 책들을 읽고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입문서 소개해 봤는데요. 근데 이제 분명히 좀 이야기 드릴 것은, 이 책들을 읽다 보면 입문서여서 잘 읽히기는 하지만 중간중간 한 번씩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게 상대적으로 양이 적절한 거고 쉬운 거고 한 거지, 역사라고 하는 분야 자체에 그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어려움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역사는 원래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는 원래 어렵게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좀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는 그냥 읽고 넘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입문서인 만큼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외우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좋은 거지만 일부러 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 라는 점도 좀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는 입문할 때 항상 하는 말이지만, 입문할 때 목표는 쉬운 책으로 완독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책들은 쉬운 거는 이제 완벽하게 이게 부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제
완독하는 것으로 끝까지 읽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한 번쯤 이제 통사책들 한 바퀴를 이렇게 좀 돌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역사를 공부함에 있어 그 공부가 전문적이건 전문적이지 않건 이제 꼭 반드시 좀 가지고 있어야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마지막에 소개드린 린 헌트의 책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역사에서 가르치는 시민권은 가장 광범위한 지리와 깊이 있는 시간 범위에 대한 관심을 아우른다. 이처럼 폭과 깊이를 더하는 작업은 학문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 삶에서 역사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환경 역사와 기후 역사 등의 새로운 접근법은 지구에 사는 인류 앞에 닥친 우려에 대해 흥미롭고 새로운 관점에서 반응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한 나라 혹은 유럽 연합과 같은 광범위한 연합체의 시민이다. 하지만 각 사람은 역사와 관련된 또 다른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가족, 이웃, 인종, 성별, 성생활, 지역, 그 밖에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요소 등에서 나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급격한 기술 발전, 경제 변화, 예기치 못한 전쟁, 충격적인 테러리즘, 전염병, 거대한 이주, 재앙과 같은 기후변화에 직면한 세계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역사는 미래를 향한 거대한 의지를 갖추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가 오늘날의 문제를 바라볼 관점을 제공하고 나아가 그 우려를 일부 덜어줄 수도 있는 매력적인 학문이다. 이러한 우려의 완화는 현실 도피라고 볼 수 없다. 집착에서부터 한 발짝 물러나면 집단이나 국가의 미화에 비판적 태도를 갖출 수 있으며 다른 민족과 문화를 개방적으로 대할 수 있다. 역사는 자체적으로 윤리를 갖추고 있다.